외국 학교에서는 볼 수 없고 우리나라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점으로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과 한류가 좋아서 그리고 그 외 여러 이유로 한국을 찾는 외국 학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하던 한국 생활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한국에 도착하죠. 그러나 이들은 곧 두 눈을 의심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에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믿고 있었던 외국인들은 한국 학교에 처음 방문하곤 엄청난 광경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또 한 번 한국을 극찬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을 이토록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로만 배운 미국 학교 생활의 모습은 알고 보면 한국과 비교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거의 극과 극일 정도로 다르고 공통점보단 차이점이 많은 학교 문화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입학 시기는 일반적으로 3월 2일에서 3월 4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8월에서 9월에 입학을 하죠. 즉, 우리나라의 한 학년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라면 미국의 경우 매년 9월에서 다음해 8월까지이고 졸업 또한 여름에 합니다. 추운 날 졸업했던 한국과는 다른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학교는 일반적으로 50분의 수업 시간과 10분의 쉬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수업 시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50분이지만 쉬는 시간은 보통 5분, 길어야 6분에서 8분입니다. 이 또한 이동 수업이 많아 클래스를 이동하는데 다 쓴다고 하니 쉬는 시간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데요. 또한 문화가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반장을 선출해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께 차렷 경례를 외쳐 인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인사를 생략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그냥 학생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개인주의에 질려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모습 중 하나로 동성 간의 스킨십도 나중에는 따라한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 우린 친밀한 사이일수록 동성 간의 스킨십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팔짱 손잡기, 포옹과 같은 행동은 서로가 돈독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의 전통놀이 말뚝박기는 어릴 적 학교에서 체육 수업 시간에 놀이로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활동입니다. 말뚝박기는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놀이기도 하여 혼성으로 자주 하곤 했었는데요. 이 모습 또한 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말뚝박기를 할 때 나오는 자세 때문입니다. 앞사람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넣는 모습 자체가 당황스럽고 게다가 이 행동을 동성도 아닌 이성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과 함께 골목길 놀이가 전 세계 흥행을 일으키면서 말뚝박기 외에도 학창시절 유행했던 게임들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특히 외국인 학생이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한국의 급식 문화였습니다. 한국 급식은 맛있고 영양소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브라질, 프랑스와 함께 급식이 훌륭한 나라로 평가받고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어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어 많은 외국인 학부모들이 부러워하죠. 실제로 유학 간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급식이 정말 최고였다는 말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외국인들도 한국 급식을 보곤 건강 음식이라고 극찬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곤 하죠.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돈가스와 볶음밥, 계란말이, 감자탕 등 든든한 메인 메뉴의 주스, 과일 등 디저트까지 배식돼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창 클 나이인 학생들의 입맛과 영양을 배려한 섬세한 정성이 느껴지는 만찬인 듯 보입니다. 이에 실제 유튜브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한국 급식을 먹고 평가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인기 유튜브 채널 영국 남자애는 한국 급식을 처음 먹어본 영국 중학생들의 반응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는 조 씨가 직접 조리한 한국의 급식 메뉴들을 영국의 중학생들에게 선보였죠. 학생들이 제일 먼저 도전한 음식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생선을 통째로 먹는 것에 대해 낯설어했지만 생각보다 맛있다고 말했는데요. 도토리묵에 대해서는 신기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맛이 안 난다 도토리로 만들었는데 부드럽다 등의 후기를 남겼죠.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좋게 평가한 메뉴는 역시나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육볶음의 매운맛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제육볶음의 감칠맛에 반하고 말았는데요. 쌈에 제육볶음을 야무지게 싸서 먹은 학생들은 매운맛이 중화된다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이어 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맛본 학생들은 모두 맛있다는 평을 내렸죠. 특히 최종 평가를 부탁하자 학생들은 급식이 이렇게 나오면 매일 순삭하겠다. 우리 학교 급식보다 맛있었다라는 폭발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평소 가격이 저렴하면서 열량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튀김류만 나오던 급식만 먹어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한편 최근 우리 교육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여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해 미래의 교육 틀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해외 매체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실제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국비 5조 5천억 원, 지방비 13조 원 등 총 1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개 동을 개선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 과목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과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미래학교 모델을 이끌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 유일하게 유비쿼터스 교실 1인 1태블릿 PC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간 혁신이 이뤄진 듯 보입니다. 태블릿 PC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만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수업 중 다양한 디지털 활동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음성을 녹음하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상호작용과 시공간을 넘는 협업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업 중 필요한 내용을 쉽게 검색하여 참조하고 방대한 자료를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학습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온라인 박물관의 내용을 재빨리 찾아 참고할 수 있으며 읽고 싶은 책을 무한정 찾아 폭넓은 독서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 도서관에서 추천한 멀티미디어로 구성된 우수 디지털 도서를 보고 듣고 상호작용하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해 학교 내 테크센터에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태블릿 PC뿐 아니라 카메라, 가상현실 안경 등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아낌없는 투자와 높은 교육열은 충분히 외국인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도 남았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너무도 부러워하며 이러한 한국의 열정을 본받아야 한다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한국 학교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통하고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의 자리가 생겨나고 있었죠. 이는 미래 학교의 핵심은 디지털화가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공존 균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 학교는 단순히 최신 스마트 기기를 갖춘 학교를 뜻하진 않았죠. 우리 한국은 학습 이상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1960년 초반에만 해도 당시 중남미 모든 국가보다 못한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느라 불안정한 농업에만 국가 경제를 의존해야 했으며 문맹률 역시 높아 국가 발전에 걸린 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높은 교육열을 발판으로 급성장하며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높은 교육열이 우리 한국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눈부신 발전의 뒷받침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은 다른 나라들도 인정하며 한국의 교육열을 배워야 한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의 한국이 제시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앞으로도 우리 한국은 한 단계 발전된 교육 환경을 통해 권위 있는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 보여지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